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법인세 50% 감면, 각종 마케팅 이런 걸 할 때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은 지금은 5인 이상이면 만들 수 있고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면 일종의 인허가를 생략하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 이런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기업은 현재 3년, 1년 중간에 쉬고 최고 1억까지 지원받아서 마을기업의 특징은 이렇게 지원받은 걸로 해서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마을기업의 지원이 끝나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예비든 인증이든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을 5년을 받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약간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 회사가 자신의 설립 목적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아? 혹은 저 돈이 그냥 분해되지 않나? 라는 의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10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1년에 2번씩 사회적 기업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경영구조에서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가부터 전체의 경영구조 안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여전히 기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매년 2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됐는데 지금도 제출을 하시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그냥 기업이 돈을 벌어서 유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고민을 갖고 만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5년에 투입된 지원비가 그 뒤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볼 때는 씨앗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납하고 싶을 때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히려요. 그런데 사실 반납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조건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경영 이익을 창출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하는 고민 같아요. 그걸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요즘 주위의 사회적 기업 대표분들이 반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결국 사회적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든지 또는 이 제도를 하고 있는 노동부의 조직 관료들은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각이 13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가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옛날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진단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리 사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걸 기반으로 고용해내고 있고 그걸 통한 세수가 아직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스스로만 하더라도 2008년 사회적 기업 처음 만들 때 32명의 요양보호사와 같이 일을 시작했고요. 10명 인건비 지원받았습니다. 3년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170명 고용하고 있으니까 1년에 내는 세금이 간접세로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기업에서 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시기가 보통은 3월, 4월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업 계획이 수립된 단계에 들어온 청년이 일을 배워서 끝까지 가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서 이제 일을 해볼 만하면 이제 기업 니네가 이 청년을 책임져야지라고 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온 청년들은 3년, 4년, 5년 이렇게 지속적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플러스 이 기업의 구조를 알게 되고 이 기업의 목표나 내용들도 인지하게 되면서 그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청년에게 주어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에 대한 지원 교육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사업이고 그리고 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허브센터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 점프라는 회사하고
청정 경북 사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정주하는 경북을 만드는 사업인데 서울에서 청년을 선발해서 경북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한테 보내면 여기서 이제 일을 새로 만드는 이런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청년 일자리는 계속 이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부 지역에서 왔을 때 특히 북부 지역에서 제일 힘든 게 숙소입니다. 대부분 원룸에 사는데 원룸이라는 게 주거시설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하고 테마형 매입임대라고 하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여러 문화시설들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돼야만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북 도농복합 지역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경북. 네, 청정 경북. 이름이 되게 이뻐서 네, 저희들이 만든 이름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